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USDT나 USDC처럼 아주 유명한 코인 말고요. 약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특수 목적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특수 목적 스테이블 코인 심층 분석, GUSD, USDP, RAI. 이 자료 덕분에 진짜 흥미로운 코인들을 제대로 파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규제 배경이 있는지, 또 철학은 뭔지, 기술은 어떤 게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 GUSD, USDP, 그리고 RAI. 이 세 가지는 단순히 1달러 가치를 지킨다, 이걸 넘어서서요. 각자 아주 뚜렷한 목표랑 철학을 가지고 설계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 코인들이 규제라는 문제, 그리고 또 탈중앙화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될 수도 있는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걸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자, GUSD부터 시작해볼까요? 제미니 달러, 이름에 제미니가 딱 붙어 있으니까 제미니 신탁회사, 제미니 트러스트에서 발행하는 건 알겠는데요. 이 코인의 가장 큰 특질이랄까, 핵심 정체성, 그게 뭘까요? GUSD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규제 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료에도 잘 나와 있듯이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이죠. NYDFS. 여기에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고 승인받은 신탁회사에서 발행한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규제를 지킨다. 이 수준을 넘어서 GUSD의 존재 이유, 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규제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걸 전면에 내세운다 이런 전략이군요. 사실 제미니 거래소 자체도 처음부터 좀 이미지가 우리는 규제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 철학이 코인에도 그대로 이뤄진 거네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규제에 집중했을까요?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좀 비교적 자유롭게 막 성장할 때였는데 이건 좀 다른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재미니의 베팅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짜 초기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규제보다는 좀 빠른 시장 확장 아니면 네트워크 효과 이런 데 집중할 때 재미니는 다른 길을 본 거죠. 그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통 금융권이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규제 틀 안에서 운영되는 자산이 필수적일 거다. 이렇게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G5 유행보다는 제도권의 신뢰를 먼저 확보하자. 여기에 집중한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장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그리고 제도권 편입, 이걸 노렸다. 듣고 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매일 실시간 감사, 이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정확합니다. 투명성을 확보해서 신뢰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노력의 일부죠. 예치된 실제 달러랑 발행된 GUSD 수량을 거의 실시간으로 맞춰볼 수 있게 공개한다. 이건 우리는 준비금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 일부 스테이블 코인들이 준비금 문제로 큰 논란 겪었던 거 생각하면 GUSD는 이런 우려를 그냥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확실히 규제를 중시하는 거래소나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딱 목표 고객이 명확해 보이네요. 근데 이런 강력한 규제 준수가 혹시 발목을 잡는 경우는 없을까요? 장점만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물론이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NYDFS 규제를 따른다는 건 필연적으로 미국 중심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는 규제 환경이 다르니까 활용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소위 말하는 크립토 네이티브한 영역, 특히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생태계와는 약간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파이와 거리가 멀어진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디파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엄청 많이 쓰이잖아요.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보통 누구나 허가 없이, 그러니까 퍼미션레스하게 참여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막 레고 블록처럼 자유롭게 결합하고 컴포저빌리티라고 하죠.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때로는 익명성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하지만 GUSD처럼 아주 강력한 규제를 받는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주체가 특정 주소를 동결시킨다거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검열 가능성은 디파이의 핵심 가치랑 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디파이 사용자나 개발자들은 GUSD보다는 좀 더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표 시장은 명확하지만 범용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규제 준수라는 강점이 오히려 디파이 영역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GUSD랑 비슷하게 규제 준수를 강조하는 또 다른 코인, USDP, 팍스 달러로 넘어가 볼까요? 이 팍슈스도 NYDFS 라이센스를 가진 신탁 회사라고 하니까 얼핏 보면 GUSD랑 비슷한 길을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규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GUSD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팍소스 역시 NYDFS 승인을 받은 신탁회사로서 강력한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운영되죠. 하지만 흥미로운 지점은 아까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최근에 정말 큰 화제를 모았던 그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PYUSD? 이것도 바로 이 팍소스가 발행을 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페이팔 코인도 팍소스가 만든다고요? 이거 진짜 의외인데요? 그냥 뭐 또 하나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겠거니 했는데 페이팔 같은 그런 거대 플랫폼이 선택했다는 건 팍소스가 단순한 코인 발행사가 아니란 뜻이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팍소스랑 USDP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팍소스는 단순히 USDP라는 자체의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걸 넘어서 다른 기업들이 규제를 잘 지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B2B 인프라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PYUSD 발행은 팍소스의 이런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팍소스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술이랑 규제 준수 노하우, 이걸 뭐랄까 패키지로 제공하는 그런 회사에 가깝다는 거군요. 그럼 USDP 자체의 목적은 GUSD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USDP 역시 규제 준수가 기본인데요. GUSDP가 좀 기관 투자자나 거래소 간 자금 이동,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USDP는 이름 팩스달러에서도 약간 느껴지듯이 결제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실사용, 이걸 좀 더 염두에 둔 설계로 보입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단순히 자산 보관 수단을 넘어서 실제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같은 그런 일상적인 금융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안정성이랑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팍소스 플랫폼과의 연동성, 그리고 다양한 핀테크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제 거래에서의 사용성을 높이는 것, 이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팔과의 협력이 이걸 잘 보여주고요. 그렇군요. 법적인 구조는 GUSDP랑 비슷하게 신탁 회사 모델을 따르지만 사업 전략이나 주력하는 사용처에서 차이가 있다 이 말이네요. GUSDP는 재미니 생태계와의 시너지, USDP는 외부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한 실사용 확대,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규제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전략에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GUSDP랑 USDP는 명확한 중앙 발행 주체가 규제 틀 안에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친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RAI. 이름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네, RAI는 정말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리플렉서 랩스에서 개발한 탈중앙형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자료에서도 강조된 것처럼 미국 달러 같은 특정 법정 화폐의 가치를 고정, 그러니까 패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넌-패그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1코인 이퀄 1달러, 이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막 애쓰는 것과는 아예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달러에 고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보통 안정적이다 하면 특정 가격에 딱 붙어 있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 RAI는 그럼 뭘 기준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RAI는 안정성의 정의를 좀 다르게 내립니다. 1달러라는 특정 가격 목표를 따라가는 대신에 외부 충격에 대해서 낮은 변동성을 갖는 것, 이걸 목표로 합니다. 즉, 가격이 막 급등락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예측 가능한 궤적을 그리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더리움, ETH를 담보로 사용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체적인 가격 안정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자체적인 가격 안정 메커니즘이요. 자료에 보니까 PID 컨트롤러 기반 시스템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던데 이게 뭔가요? 약간 공대생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하하, 그렇죠. 용어 자체가 좀 산업 제어 시스템에서 빌려온 거라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RAI의 가격을 조절하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뭐 서머스탯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은 RAI의 목표 가격, 이게 뭐 예를 들어 3.14 같은 특정 숫자가 아니고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내부적인 기준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과 현재 시장 가격 사이의 차이를 계속 감지합니다. 만약에 시장 가격이 목표보다 너무 높아진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너무 더워진다. 이러면 시스템은 RAI를 새로 발행하는 것, 즉 공급을 늘리는 걸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가격을 식히는 거죠. 반대로 시장 가격이 너무 낮아진다. 수요가 감소해서 너무 추워진다. 이러면 기존 RAI를 상환해서 소각하는 것, 즉 공급을 줄이는 것에 인센티브를 줘서 가격을 다시 덮이는 방식입니다. 오, 온도 조절 장치 비유 좋네요. 그러니까 달러 가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계속 수요와 공급 인센티브를 조절한다. 이런 거군요. 그럼 이 온도 조절 장치의 설정값, 예를 들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 이런 건 누가 정하나요? 탈중앙형이라고 했는데 특정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될 텐데요. 바로 그 점이 탈중앙화의 핵심입니다. 이 온도 조절 장치의 작동 방식 자체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화되어 있지만 그 알고리즘의 세부 설정값, 파라미터라고 하죠. 또는 시스템 전체 규칙 변경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정은 레플렉스라는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들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리플렉서 랩스라는 개발팀이 초기 설계를 했지만 시스템의 운영과 진화 방향은 중앙기관 없이 커뮤니티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인 거죠. 이건 특정 국가의 규제나 정책 변화로부터 독립적인 진짜 의미의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철학을 반영하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규제 속에서 안정성을 찾는 GUSD, USSP가 완전히 반대로 아예 법정화폐랑 거리를 두고 알고리즘이랑 커뮤니티 거버넌스로 안정성을 만들려는 시도라니.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GUSD, USSP, RAI 이 세 코인의 특징을 한번 비교 정리해볼까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안정성을 추구하는 접근 방식이죠. GUSD와 USDP는 미국 달러라는 외부 기준점의 가치를 고정하고 이걸 규제와 신탁 구조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보정하려는 그런 규제 기반 접근입니다. 반면에 RAI는 달러라는 외부 기준점 대신 낮은 변동성이라는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알고리즘과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알고리즘 기반 또는 탈중앙화 기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용하는 담보자산도 달라요. 전자는 주로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 그러니까 달러를 담보로 하고 후자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죠. 발행 주체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GUSD와 USDP는 NYDFS의 감독을 받는 신탁회사라는 명확한 법적 실체가 발행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 RAI는 특정 회사가 직접 코인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에 의해서 발행되고 그 프로토콜의 운영은 커뮤니티가 담당하는 형태고요. 이건 책임 소재라던가 규제 적용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겠어요. 정확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실제 사용 사례나 생태계 연동 방식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GUSD나 USDP 같은 규제 친화적 코인은 전통 금융기관과의 연계나 규제를 꼭 준수해야 하는 기업들, 페이팔 같은 곳들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고자 할 때 선호될 수 있겠죠. 법정 화폐와의 교환이 쉽고 예측 가능하고 규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장점이고요. 반면에 RAI는 검열 저항성이나 탈중앙성이 중요한 디파이 프로토콜 내에서 담보자산이나 가치 저장 수단 혹은 교환 매개체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금융정책이나 규제 변화로부터 좀 독립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특수 목적 스테이블 코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각자의 영역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USDT나 USDTC와 같은 아주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에 밀려나게 될까요? 각자 접근 방식이 가진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성장 가능성은 각 코인이 추구하는 그 목표 시장의 성숙도 그리고 전략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GUSD와 USDP 같은 규제 기반 코인은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지고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잠재력은 있습니다. 특히 팍소스의 PYUSD 사례처럼 기존 금융이나 핀테크 기업과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사용 사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USDT나 USDC와의 치열한 경쟁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는 규제 변화가 오히려 활동 반경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온다거나 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레이 같은 탈중앙화 모델은 어떨까요? 레이의 성장은 전적으로 탈중앙 금융, 디파이 생태계의 발전과 같이 갈 겁니다. 만약 디파이가 계속 성장하고 사용자들이 달러 패깅에서 벗어난 진짜 의미의 탈중앙화 자산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면 레이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사용자 기반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주류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고 PID 컨트롤러 같은 그 독특한 메커니즘을 일반 사용자들이 이해하고 신뢰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더리움을 담보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변동성 리스크나 스마트 계약 자체의 기술적 위험,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제약 요인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세계네요. 오늘은 GUSD, USDP, RAI라는 세 가지 특수목적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그냥 1달러짜리 토큰, 이게 아니라 그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될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규제 속에서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 실제 플랫폼에서 쓰이기 위한 고민, 그리고 아예 달러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까지 정말 각기 다른 철학과 기술이 담겨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안정성이라는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구조적 선택들이 얼마나 다양한 결과를 낳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오늘 탐구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규제, 투명성, 실사용성, 탈중앙성 등등 각기 다른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발전한다면 어쩌면 미래의 디지털 금융은 하나의 통일된 화폐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다양한 필요와 철학에 맞춰서 전문화된 여러 종류의 디지털 화폐들이 공존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시 언급되었던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의 또 다른 대표 주자죠. 바로 다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메이커다오라는 커뮤니티는 어떻게 다이를 만들었고 또 운영하는지, 그 속에 담긴 MKR 거버넌스, 독특한 청산 시스템, 다양한 담보자선 구조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정말 디파이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